그러면 네.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요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펴시면 우리 목차의 제 7강 7강 이 목차가 그냥 만들어진 목차가 아니고 논문을 쓸 때에 시행되는 절차예요. 논문을 쓰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1강서부터 쭉 하면 논문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목차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뭘 했냐면 빈도 분석. 기억나요? 네. 다행이에요. 기억난다는 게. 그래서 빈도 분석을 했어요. 오늘 할 거는 요인 분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지? 요인 분석이 71쪽 피셔야죠. 71쪽을 펴면 요인 분석이 뭐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설명을 드렸냐면 저를 보세요. 1번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설명을 해놨어요. 두 번째 이 도구는 어떻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다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결과를 논문에서는 이렇게 싣습니다. 라고 모든 장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통계 강의를 했는데 이 책만큼 쉽게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화면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 자, 이런 화면이 있었어요. 화면이 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저 제목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척도로 어떤 통계 방법을 돌렸고 대상자가 누구다라는 것이 저 제목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나랑 관계 있다 없다가 바로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살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쓰고 뚜껑을 안 닫아놨어. 지금 녹화되지? 봅시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 설문지가 필요하죠. 설문지가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설문지가 우리가 아니요. 또 중요한 거. 이거 다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라고요. 부모? 또 설문지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해요. 척도. 자, 척도라는 거는 잰다. 여러분 몸무게를 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울이 척도예요. 그럼 몸무게에 올라가는 이 행위가 뭐냐면 측정이에요. 여러분이 설문지를 딱 받으면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가 있죠? 거기서 체크하는 게 측정이에요. 그러면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구야. 그게 있어야 뭘 재든지 말든지 해. 뭘 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재는 거예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재야 될까요? 얼만큼 있다. 여기 다 써있다고 했잖아.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지각 부모의 양육 태도. 중학생이 지각함.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태도. 여기 필요해요. 네. 이게 척도야. 또 하나 있어. 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래. 요거야. 이게 척도야.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설문지가 필요하다. 그럼 저 설문지는 어디 있는데요? 만들어야죠.
안 만들어요. 양육 태도를 논문 사이트에다가 딱 입력하면 양육 태도에 관한 논문들이 쫙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가면 부록에 다 있어. 부록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척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어. 내가 만들면 척도 하나를 만드는 게 논문이에요. 척도는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양육 태도가 요놈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요거를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영향은 회귀 분석으로 보겠다 이 뜻이. 그럼 대상자는 누굴까요? 누가 이거를 대답을 할까요? 중학생. 그렇죠. 내가 바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 제목만 보면. 그래서 영향이란 말이 들어가면 회귀 분석. 그러면 중학생이 우리 부모, 나의 부모가 양육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각하는 거야. 부모가 지각하는 게 아니야. 중학생이 그 답안지를 보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이런 태도로 나한테 가르쳤어. 체크하죠. 중학생이 자기 부모의 양육 태도를 중학생이 보는 견지에서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우울, 나는 얼마나 우울한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지 방과후를 하든지 논문을 써야 되든지 이런 사람이겠지. 근데 중학생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애들은 우울한 것 같고 어떤 애들은 명랑한 것 같고 저게 왜 저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번뜩 느끼는 게 양육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양육자? 양육자가 부모잖아. 그럼 양육자 부모의 뭐가 문제가 되지? 애들을 어떻게 길렀나? 그게 양육 태도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우울에 안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누가? 연구자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 그럼 내가 연구하면 되겠다. 이게 가설이야.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나의 현재 주관적인 견해야. 이 주관적인 견해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딱 봤더니 결과가 나왔어. 맞대. 유의미하대.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도 나처럼 이 척도를 가지고 다른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야. 중학생이 다른데? 다른 중학생한테 똑같이 양육 태도를 우울 태도를 놓고 물어보면 나랑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논문이야. 이게 뭐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어. 그거를 학계에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저 양육 태도가 척도라고 했죠. 이 척도는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있겠지. 만든 사람은 이 양육 태도를 치면 양육 태도에 관련된 부록에 있다고 했지. 그리고 그 논문에 기술이 돼 있어. 이 양육 태도는 누가 만들었고 나는 그거를 어디서 갖고 왔다. 참조했다 이 말이야. 이 척도를. 오케이? 이게 양육 태도야. 우울해. 내가 만든 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럼 이 척도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엄청 많겠지. 많아. 척도 집이 있어. 이렇게 그 척도 집을 내가 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궁금해하는 개념을 논문 사이트에 치면 겁나게 나와. 그것도 국내, 해외 다 나와.
그래서 선행 용어를 내가 읽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썼어 내 앞에. 그럼 내 논문은 폐기돼. 의미 없어. 그래서 찾는 거야 선행 용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척도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 이 척도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또 이어가면 되냐. 가설금성은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척도에 대해서 보자. 우리가 73쪽을 피는 거야. 73쪽을 펴면 거기에 표가 있어. 표 있지? 네. 그 표를 유심히 보면 왼쪽 위에 조직공정성 하위 요인 이런 말이 있어. 찾았어? 네. 조직공정성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조직공정성 73쪽이에요. 조직공정성이 전체 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위 요인은 어떤 거냐면 그 아래에 분배적 공정성 동그라미 쳐. 그게 하위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성 페이지를 넘기면 상호작용 공정성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척도의 이름이 뭐라고? 조직 공정성.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양육, 태도와 같은 거야. 이게 척도야. 조직 공정성이라는 척도를 누군가가 만들어 갖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쓴다 이 뜻이지. 그럼 설문 문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에 가서 보면 73쪽 첫 번째, 내가 받아온 쌓아온 경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말 있지. 그게 설문 문항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점에서 5점까지를 체크하면 그게 5점 척도가 되는 거.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 보면 OJ1 이게 뭐냐면 변수명이야. 그 설문 문항의 변수명. 그건 내가 임의대로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OJ1부터 적었어. 그럼 OJ1, OJ2, OJ3은 하위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게 분배적 공정성이라는 요인으로 묶인다. 그 요인이 팩터야, 팩터. FACTOR, 팩터. 그걸 요인이라고 해. 그러면 분배적 공정성은 그렇게 됐다 하고, 그 아래 절차적 공정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 5, 6, 7, 8까지지. 그치? 상호작용 공정성은? 그래.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라 그지? 조직 공정성 척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척도가 그렇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려면 보자고. 우리가 잠깐 내리고 우리 SPSS 올리라고 했지? 다 올라와 있지 지금? 자, 파일 메뉴 열기 데이터 예제 파일을 갖고 와야 돼. 예제 파일 여기 예제 파일 찾았어. 나는 SPSS 데이터 들어가면 이 자료가 어디냐면 73쪽에 위에 보면 73쪽의 위쪽을 보면 제2부-1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네. 그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2부-1이 세 번째 있네. 그래서 세 번째를 체크하고 열기를 해주면 데이터가 들어와. 자, 밑에 변수 보기를 체크해 보면 밑에 변수 보기 이렇게 OJ1부터 OJ12까지의 변수명이 있지?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밑에 성별에서부터 월 비용까지가 인구 사회학적 변인이야. 그러니까 설문지를 받았어 이건 이미. 그럼 데이터 보기를 눌러봐. 왼쪽에 데이터 보기를 눌러서 밑으로 쭉 오면 몇 명이나 답변을 했어?
395명이 답변을 했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 줄이 한 명이야. 한 줄이 한 명. 한 줄이 한 명이면 395명이 답변한 것을 지금 다 입력을 한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못한 사람 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변수 보기를 다시 눌러서 여기 있는 OJ1부터 OJ12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3쪽의 변수명, 표에 있는 변수명 OJ1부터 OJ12까지야. 맞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잘 봐. 이제 이건 잠깐 내리고 조금 아까 했던 PPT를 다시 올려야 돼. 그리고 아까 내가 69 8 68을 올려야 돼. 해주시면 오부장. 그래? 67 해 그럼. 67을 해서 68을 하든. 했어? 네. 자, 타당도라는 말과 신뢰도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타당도와 신뢰도.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로는 71쪽, 교재 71쪽. 1번 밑줄 그어야 돼. 요인 분석은 줄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그게 하위 요인이야. 하위 요인.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여기 하위 요인. 메모했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밀주 긋고 그게 타당도야. 그러니까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도를 재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냐. (2번) 요인 분석은 줄 쳐야 돼. 같은 개념. 이게 하위 요인이야.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줄쳐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그러면 왼쪽에 있던 같은 개념 메모해야 돼. 다른 사람이 만든 척도야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척도. 오른쪽 동일한 요인에 메모해야 돼. 내가 조사하는 대상자가 답변한 거야.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답변한 거. 그 밑에 줄에 그쳐야 돼. 이것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처음엔 이 말이 몰라.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어.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제 나를 보는 거야. 먼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이걸 갖고 설명을 먼저 할 거야. 이거 관역이지. 네. 화살을 6발을 줬어. 화살을 6발을 주고 저 뒤에서 관역을 쏴봐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자, 첫 번째 이렇게 맞았어. 그리고 관역을 쏠 때 가운데 쏘려고 하겠지. 네. 그렇지? 네. 가운데 다 맞았어. 그건 정확한 거지. 네. 그래서 몰려 있어 각도. 그래서 신뢰도도 좋아. 그러니까 타당도는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히 들어갔냐라는 거고, 신뢰도는 퍼지지 않고 데이터들이 다 오밀조밀 모여 있냐 이걸 보는 거야. 신뢰도는 뭐지? 얼마나 믿을 만하냐. 6발을 주고 쐈는데 6발이 다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신뢰도도 좋고 타당도도 좋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사람이야. 6발 쏴! 이랬더니 얘가 여길 다 써. 다 맞췄어. 얘는 뭐가 잘못된 거야? 값은 정확하지 않지. 근데 모여 있어. 그래서 신뢰도는 좋아.
근데 타당도는 떨어졌어. 그럼 오락해. 그래서 너는 여기 보고 쌌을 텐데, 그치? 여기 맞았잖아. 그러면 너는 이 관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쏴야 돼? 밑에 있다고 가정하고 쏴야 되겠지. 관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쏘면 너는 다 여기 맞을 거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타당하진 않은 거야. 대신에 신뢰도는 좋아. 이 뜻이야. 신뢰도는 모여 있느냐, 밀접하냐, 믿을만하냐. 타당도는 정확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얘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해. 세 번째 사람,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응?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정확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어. 믿을 수도 없는 거야. 그치? 뭐라 그래? 일로 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엎드려 뻗쳐. 내려갈 때 정신, 올라올 때 집중. 100회 실시. 그럼 하겠지? 안 하면 좀 해야지. 얘는 이거 쏠 때 무슨 생각으로 쏜 거야? 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쏜 거겠지. 얘는 집중해서 쏜 거야. 다만 시력이 나빠서 그렇지 얘가 요만큼만 조정해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아이고 얘는 정확한 거지. 얘는 뭐라 할 수가 없어.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는 이런 의미야. 타당도는 내가 쏘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맞았냐. 신뢰도는 얼마나 믿을만해. 그러니까 어제 이해했다면 오늘도 이해하고 얘는 내일도 이해할 놈이야. 이게 믿을만한 거지. 어제는 아니요 했는데 오늘은 이해하고 그럼 내일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잖아. 그럼 믿을만할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데 요인 분석은 타당도에 관련된 거야. 그럼 뭐에 대한 타당도냐? 뭐에 대한 타당도? 뭐에 대한 타당도냐? 그거를 설명을 들어야 돼. 자, 보자고. 그래서 요인 분석은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다. 타당성 분석은 측정 도구가 제대로 측정되는지를 파악한다. 측정 도구는 설문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다. 설문지. 그걸 등가척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답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더 들어야 돼. 두 번째가 문제야. 측정 도구가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자, 설명을 할게. 저 측정 도구, 조직 공정성, 양육 태도, 우울,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라 그랬지. 그거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조직 공정성이라는 척도가 분배 공정, 절차 공정, 상호작용 공정이라고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인다는 것을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척도를 만들어낼 때는 내가 그 사람 척도를 가져다가 쓰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공정성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왔어. 야, 내가 연구하는데 이게 딱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설문지를 줘서. 그럼 이 대상자들은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대답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지. 이거 잘 들어야 돼. 같은 사람 아니지.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 물어봤던 대상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73쪽처럼 내가 물어갖고 했던 내가 물어보는 대상자들도 똑같이 모이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뭐가 똑같이 모여? 73쪽처럼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게 타당도야. 즉 척도를 갖고 왔는데 이 척도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모일 거다라고 하고 정리를 끝냈는데 나도 물어가지고 정리를 딱 해보니까 이렇게 모이네. 그럼 이게 정확한 거지. 타당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모이네. 그럼 타당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그 다음 보면 되는 거야. 보자. 자, 요게 설문 문항이야. 설문 문항.
하나, 둘, 셋, 넷, 쫙쫙쫙쫙쫙 이렇게 있어. 가정할게. 설문 문항이 이렇게 있다. 그냥 6개 있다라고 보자고. 6개 있다. 그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요인, 변수야, 변수. 베리어블. 그래서 우리가 책의 73쪽에 첫 번째는 OJ1, OJ2, OJ3 이래가지고 쭉 변수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요건 이해했어? 자, 요거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요 4개의 설문 문항은 요렇게 모일 거다. 자존감이라는 하위 요인으로 묶일 거다. 요 2개는 외향성이라는 것으로 묶일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73쪽에 조직 공정성 아래 하위 요인이 분배, 절차, 상호작용 이렇게 모이듯이 이게 같은 하위 요인이야. 그 여기 있는 거 뭐야? 개인 성향. 얘가 전체 요인이야. 책에서 하면은 아까 동그라미 쳤지? 조직 공정성 요게 전체 요인이야. 같은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걸 뭐라고 해? 요게 요인이야. 요인.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전체 요인이고 그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위 요인이 되는 거야. 우리 책에서 조직 공정성이 전체 요인이고 그 아래에 하위 요인이 3개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됐지? 이제 요 그림은 이해했어. 그러면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대로 모이나? 요대로 모이나? 누가? 내가 물어봤던 대상자들이. 이거를 만든 사람 대상자는 내가 모르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도 돼. 그 사람은 이렇게 모일 거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나한테 대답하는 내 대상자들도 이렇게 모이나?를 확인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모여. 그러면 타당하다라는 거야. 안 모이면 타당하지 않는 거지. 그걸 확인하는 게 요인 분석이야. 그래서 요 요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사람과 똑같이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를 보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여기가.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볼게. 자 보자고. 자 원래 설문지가 총 15개래. 아까 거랑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어떻게? 가족 활동이라는 하위 요인이 5개, 그 다음에 취미 활동 5개, 자기 개발 5개. 총 15문항짜리의 척도야. 이걸 만든 사람은 요렇게 모일 거다라고 해서 개발을 끝내놨어. 이 척도야. 그러니까 하위 요인, 하위 요인, 하위 요인이겠지. 자 드디어 내가 물었어. 쫙 풀어갖고 자 대답해 주세요. 쫙 모아갖고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어떻게? 나는 요렇게 모이고 요렇게 모이고 요렇게 모이더라 이 말이야. 섞여 있지. 그렇지? 아 왜 똑같이 안 모이지? 똑같이 모일 리가 없어. 왜? 대답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또 물어보면 또 틀릴 수도 있어. 왜? 인간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았다 이거야. 요거는 내가 처리한 거야. 오케이? 저 위는 그 사람이 척도 만든 사람이 저렇게 모일 거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처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X 표시해놨지. X 표시가 뭐야?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 뜻이야. 왜? 넌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나. 네 게 아니잖아. 너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일로 들어왔냐 이 말이야. X는 삭제를 한다. 삭제를 하면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삭제하면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이렇게 모일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 삭제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봐 이제 걔네들.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아예 삭제하고 요거만 갖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야. 그나마 얘네들은 순수하지? 얘네들은 순수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하위 요인 세 개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럼 저 세 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걔네들 있는 게 더 안 좋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럼 요렇게 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1번 71쪽에 이런 말을 써놨어. 뭐하고? 이런 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가. 이거 타당도라 그랬지? 메모했지? 응? 자,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측정하는 변수들이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측정 도구가 내가 물어본 대상자들이 대답한 거와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나 이거를 확인한다는 뜻이야.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타당성 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상관관계는 뒤에 또 공부할 거야. 사실은 높은 것끼리 묶어서 그거를 단순화시킨다. 요인 적재치라는 게 있어.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요인 적재치. 자, 요인 적재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게 1이야. 1.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게 1이야. 그 100%야. 근데 0.4 이하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게 40% 미만이야. 60%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이 얘기는 걔는 없는 게 낫다 이 뜻이야. 삭제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데 40%도 설명하지 못해. 그럼 걔는 없는 게 낫다 이 뜻이야. 왜냐하면 60%가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돼. 적재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설명력이야. 자기 설명력을 40%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좀 봐줄 만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뜻이 되는 거지. 자, 5번.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요것이 끝나면 변수 정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변수 계산이야. 우리가 조금 아까 뭐 했냐면 얘네들 지금 설문 문항에 5개지. 잘 봐. 변수 계산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첫 번째 하위 요인. 얘 플러스에 플러스 몇 개 플러스해서 괄호를 싸고 나누기 5를 하면 평균이 나오겠지. 그럼 하위 요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변수 계산이야. 얘는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왜? 4개니까. 그럼 평균이 구해지지? 그 하위 요인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5개 평균을 내서 취미활동이라는 하위 요인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요렇게 계산해서 가족활동 만들 수 있어. 요렇게 해서 자기개발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하위 요인을 계산하는 건 바로 뒤에서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위 요인이 계산이 되는구나. 그 하위 요인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거야. 회귀 분석을 돌리든 상관관계를 돌리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설문 문항들을 모아가지고 하위 요인을 계산해내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자존감 만들듯이. 그럼 이 요인이 뭐야? 이게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자존감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자존감, 값은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 이해돼? 밑에 거는 외향성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2개를 더하고 나누기 2. 그게 변수 계산이야. 그러면 외향성이라는 값이 만들어져.
그럼 전체 요인은 어떻게 만들까? 6개 해서 나누기 6을 해도 되지. 요거 2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도 돼. 해서 개인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이거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요인 분석이 그렇게 확인을 해서 넘어가는구나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내려 이제. 이 설명은 끝났어. 내리고 다시 이제 이걸 올려. 자료를 올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이제 73쪽에 있는 이 표가 조직 공정성인데 이 조직 공정성의 설문 문항이 12개가 있지, 그지? 네. 그래서 12개가 이 조직 공정성을 만든 사람은 OJ 1, 2, 3을 묶으면 분배적 공정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4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묶으면 절차 공정성이 될 거고 나머지가 상호작용 공정성이 될 거다라고 한 거야.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게 타당성 검증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많이 이해한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 없지? 네. 그러면 한번 돌려보자 이거야. 김주씨 닫고 이제는 실습이야. 자, 지금까지 한 건 이론적인 설명이고